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영어 테스트를 주셨는데 사실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단어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뭐를 여쭤보시려는 건지 하는 그런 좀 의문도 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영어 테스트부터 시작할까요? 아니 좀 전에 우리 박정훈 팀장이 얘기한 disgusting을 할 거 그랬어요. 그게 아주 센 그 용어인데 물론 이제 금융 용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네.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우리 영어 테스트는 alignment. 아주 네. 그 되게 우리 투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한국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 아쉬운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alignment.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저는 이제 차 운전하다가 바퀴 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졌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얼라이먼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가게, 그러니까 차가 조금 이상해서 네. 그 고치러 정비소에 가보면 가면. 거기서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다는 네, 얘기를 네. 정비공들이 얘기를 맞아요. 하시죠. 예. 뭔가 이런 게 평균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밸런스. 바퀴가 네. 이제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금융 용어로 해석을 그렇죠. 하면 어떤 되게 단어일까요? 그리고 우리 뭐 실제 이창환 대표가 하는 펀드도 얼라인 그러니까요. 캐피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주주를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 축이 여기 보시다시피 주주가 있고 그 주주가 이제 실제 기업 경영을 못 하니까 네. 이사를 뽑아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도 하고 이제 전문가로서 코칭을 하죠. 그래서 그 3개 축이 그 자동차 좋은 자동차가 이렇게 쫙 굴러가듯이 그 일사불란하게 세 개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경영진이 너무 과도한 보상을 받거나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미국에서는 주주랑 그 경영진의 얼라이먼트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지배주주라 일반 주주를 좀 등한시하니까 주주 안에서 또 얼라이먼트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제도도 필요하지만 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주식 연계 보상 그래서 이제 뭐 RSU나 스톡 옵션을 줘서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주를 위해서 같은 배를 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분기 실적도 보지만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졌네요. 아까 우리 박 팀장이 그 언더아머의 그 케빈 플랭크 CEO가 컴백한다고 주가가 컴백한다 그러는 주가가 1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벅스 같은데 하워드 슐스가 컴백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케빈 플랭크는 원래 창업자인데 그 상당히 그 레퓨테이션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10년 전에 차등 의결권 주식을 만들어서 본인만 딴 사람보다 10배의 그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명이 높고 처음에는 경영을 너무 잘했는데 언더아머가 그렇게 핫했잖아요. 나중에 초심을 잃어서 이 그 얼라이먼트가 이것도 이제 잘못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되게 하여간 보고 중요하죠. 되게 투자에 있어서 특히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네. 이제 재밌는 게 그 국내에서 우리가 상법 개정 얘기를 좀 하잖아요, 되게. 근데 여기 구글 같은 데도 보면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특수관계자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창업자나 임원들과 그 관계 있는 회사들의 거래를 승인할 때는 그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이 거래가 그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만. 그래서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꼭 그 얼라이먼트를 만드느냐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뭐 100%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되게 원칙이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이제 편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요거 관련돼서 최근에 금융주가 국내에서 되게 핫하잖아요. 금융주 올라가는 거 보면 네, 깜짝깜짝 어제도 놀랍니다. 신한지주가 8% 오르고 네. 금년에만 KB랑 하나가 40% 올랐다고 나오는데 한국이 이제 얼라이먼트가 없어서 그 외국 투자가들이 좀 아쉬워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금융지주사들이 이 자사주 때문에 그 은행원들이
회사 주식의 4%를 무려 들고 있다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를 통해서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진 게 금융주가 그래도 거버넌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그런 투자 그 어떤 뭐 업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 은행원들이 자사주를 다 꺼내서 판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좀 몰려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매도 행렬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얼라이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영어 단어 얼라이먼트 여러분 차량에서만 쓰이지 마시고 이제 투자할 때도 이 얼라이먼트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 준비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늘 PPI 도매 물가랑 리테일 세일즈가 그렇게 뭐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쵸. 뭐 대단히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CPI도 상당히 조금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도 미국 주가가 상당히 버티는 걸 보면 야 주가가 진짜 강하다. 네. 그리고 5,150,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뭐 버블인가? 저도 한 다음 주쯤 제 유튜브 토픽으로 이걸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인데 약간 맛배기식으로 그 미국 주가가 버블인가 이제 그런 얘기. 특히 뭐 엔비디아를 놓고 보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게 아닌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시장에서 톱다운 아니면 개별 종목 버텀업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아까도 좀 전에 우리 박 팀장 얘기 꺼냈었는데 이제 결국 우리 또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테슬라 아니에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업종이 안 좋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동차라는 건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설비가 들어가면 80~90%를 가동을 해야지 그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중국이 지금 4,900만 대 자동차 캐파가 있는데 가동률이 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도 한 500만 대 증설이 된다고 전기차 중심으로. 그래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격 인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실제 근본적인 것은 너무 오버캐파가 있는 게 너무 이게 심각하고 그래서 테슬라가 하여간 이 모델 2나 아니면 AI 쪽에 뭔가 돌파구를 지금 당장 찾지 못하면 이러한 그 공급 과잉의 그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는 그러한 최근에 주가 하락도 이제 그런 거고 오늘도 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 버블이냐 아니냐 뭘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떠한 한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요즘은 뭐 구글에서 검색 그 횟수를 찾거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대표적인 게 뭐 매경 한경이 있잖아요. 경제지가 머니투데이도 있고 이데일리도 있지만 미국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독보적인 금융 기업인들이 보는 건데 여기 그 그림을 보면 그 연도별로 그 버블이라는 용어, 버블인 용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니까 여기 하늘색은 올 페이지, 그러니까 전체 그 지면에 인용이 됐던 횟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짙은 파란색은 일면에 인용이 됐던 횟수. 근데 실제 우리가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이나 2008년도의 그 국제금융 위기 이때를 보면 이 버블이라는 용어 사용이 빈도가 올라가는 도중에 버블이 터졌었어요. 근데 점점점 그러고 나서 버블이 터지고 나서 1~2년 동안 계속 버블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미국 시장이 전체로 퍼가 20배,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이 퍼가 30배니까 버블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가들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지만 좀 던졌는데 최근에는 버블이라는 용어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빈도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버블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조금 이제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빈도수가 올라가는 도중에 버블이 항상 터져서 우리가 요것만 놓고 보면 아직은 버블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또 뭐 우리가 유추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되게. 네. 버블 말고 다른 단어로 쓰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오버밸류에이션, 과도 쓰는 게 아닌가. 평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버블이라는 용어는 뭐 편하게 쓰는 뭐 친밀한 용어니까 의외네요. 그리고 거품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 뭐 레리 서머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40대 중반에 재무장관을 했고 20대 네. 초반에 하버드대 경제과 교수가 된 뭐 대가인데 네. 이분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찍은 영상 한 열흘 전쯤 됐는데 우리가 버블의 초입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제목을 던졌어요. 그 네. 푸트리라는 게 거대한 산맥에 있어서 작은 산 등성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버블이란 표현은 안 썼지만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볼 때 조금 버블의 초기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요게 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탐리. 정확하게 잘 맞힌 작년에 진짜 칼같이 그쵸. 시장을 맞췄던 텀 리가 뭐 버블이다. 아직도 강세론자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조금 더 주가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되게 유리하다. 네. 그리고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불리시한 그런 뷰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거나 글을 보면 버블이라는 표현을 가끔가다 사용을 해요. 네. 시장에 약간 거품이 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다른 펀더멘털 요소가 있어서 주가는 더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 매크로의 대가 그다음에 시장의 전략가 중에서 거의 뭐 제일 뭐 선두주자. 우리 재미교포입니다. 이분은.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은 이제 지난 한 2년 반 동안 그 주가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중반을 이제 0으로 만들어서 얼만큼 올랐냐. 그래서 뭐 2022년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S&P 여기 파란 선은 그 전 고점보다 10% 정도 높고 네. 애플은 더 훨씬 아웃퍼폼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고.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지금 그 S&P 500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게 웨이팅이 돼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500개 종목을 똑같이 동일하게 비중을 준 것도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M7 중심으로 오르는 것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아니다. 시장의 이 폭이 브레스가 좀 넓어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이 너무 치우침, 쏠림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고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지난 2, 3년보다 금년 내년이 좀 둔화가 되지만 이익 성장률은 기업이 허리를 졸라매고 M7 종목들이 이익 증가율이 가속화가 되면서 금년 2024년도 기업 이익 전망이 한 11% 성장. 그다음에 내년은 좀 멀긴 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13%. 그러니까 11%, 13%. 근데 한국은 우리가 기업 이익이 한 50% 감소했다가 갑자기 60% 회복이 되고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다른 요인인데 기업 거버넌스 말고 미국 기업은 이렇게 두 자릿수의 이익을 계속 그렇게 뭐 30%씩 증가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감익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감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11% 내년에 13%면 상당히 훌륭하고 좀 더 좋은 것은 이익 증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그 가장 그 시장을 볼 때 펀더멘털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상향이 조정이 되면 지금 우리 퍼가 시장을 20배로 보는데 지나고 보면 20배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18배였다, 19배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버블을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버블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 조금 더 주가가 이번 상승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제가 특별히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주가 많이 올랐지만 기업 이익의 증가, 상향 조정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무난한 수준이어서 뭐 싸다 주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 자체도 놓고 보면 버블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다른 뭐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평가를 하지만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그를 상쇄할 만큼 더 올라가면은 이게 또 정당화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 또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의 채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밤사이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주가가 한 5% 빠졌고 네. 오늘도 한 2~3% 빠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약세인데 뭐 중국 판매가 좀 약세인 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거. 근데 이제 2월 판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춘절이 지금 겹쳐서 이제 6만 대, 보통 작년에 한 8만 대, 9만 대씩 매달 팔았었는데 전년 대비로도 2월이 조금 안 좋은데 3월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하여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한 달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이슈를 보자. 그래서 그 금년 1월 1일부터 M7 주가의 그 상대 퍼포먼스를 이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그래서 분명하네요. 엔비디아가 한 80% 이상 올랐고 뭐 메타가 뭐 한 40% 이상 올랐고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게 세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벳이 약간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애플이 금년 들어서 한 10%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다음에 테슬라가 33%. 근데 이제 그 알파벳은 중국 비즈니스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인터넷 같은데 SMS는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차단을 했으니까. 근데 이 그 애플과 그 테슬라 주가 하락의 공통적인 요인은 중국 비중이 크다. 두 회사 다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플은 거의 뭐 모든 그 애플 제품 하드웨어를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물론 그 비중이 최근에 줄고는 있지만 테슬라도 최대 공장을 상해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우리 공통 분모가 있는 게 상당히 이 두 회사한테 금년 들어서 되게 뼈 아프다. 주가를 끌어내리는 큰 요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시총 기준으로 봐도 이게 M7에서 지금 테슬라가 이탈한 지 꽤 됐고 지금은 이제 뭐 시총 기준으로 테슬라보다 큰 데가 뭐 LI 릴리, 비사, JP 모건보다 비사 시가총이 큽니다. 브로드컴 여기도 반도체 회사고 JP 모건 시총이 11위. 그래서 테슬라는 12위고 모르겠습니다. 어제 주가까지 반영하면 월마트 밑으로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시총 기준으로 봐도 그 톱 15 미국에서 가장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건 테슬라와 애플이다. 이게 중국이라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죠. 예. 그래서 중국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미국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모델 3예요. 최근에 약간 그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디자인은 약간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왔는데, 그게 잘 안 팔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 팔리면 이제 프로모션을 하죠. 그래서 지금 차량 가격이 39,000달러. 39,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쯤 됩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리스로 많이 사니까 3,000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먼저 돈을 내면 나머지 잔금은 이제 한 달에 330불로 리스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머니 사장이 조금 빡빡해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근을 되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미국도 전기차 그 판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미국까지 아직 상륙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 어제 리비안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그 2, 3일 전에 피스커라는 그 뭐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는 아닌데 미국의 전기차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체 생산도 안 하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약간 좀 마이너 플레이어인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파산의 길로 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었고 이 회사 주가는 어제 50%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할 때는 시가총액이 2,7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억으로 내려왔을 거고 1년 사이 주가가 9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회사의 밸류는 없는 거죠, 되게. 그래서 이 그 테슬라는 그래도 여전히 건재하지만 마진 프레셔를 많이 받을 거고 리비안 루시드는 당연히 살아남을 회사지만 하여간 모든 상황이 상당히 지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뭐냐 하면
그 중국의 승용차, 그러니까 승용차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그 우리가 보통 영문 자료를 보면 패신저 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라이트 베이클이라고 써요. 라이트 베이클은 SUV랑 미니 트럭이 포함되는 개념인데 네. 중국의 생산 능력이 10년 전만 해도 3천만 대. 그러니까 3천만 대의 그때 수요가 한 2천만 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가동률이 괜찮았는데 한 70%쯤 됐는데 지금은 생산 능력이 계속 꾸준히 늘어서 세계 공장이니까 중국은 계속 자동차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네. 4,900만 대 캐파가 있고. 근데 실제 생산은 훨씬 적게 해서 가동률이 지금 59%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자동차 과거에 그 안 좋을 때를 봐도 가동률이 최소한 80에서 85% 넘어야지 이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동률을 높이려고 그러고 네. 가동률을 높인다는 거는 많이 수요가 없어도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그 지름길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고. 근데 올해에도 중국에서 자동차 캐파가 한 500만 대는 늘어난다. 전기차 중심으로. 그래서 물론 이 그것 중에 좀 허접한 회사, 중소기업들도 많지만 네.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뭐 GL이나 BYD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이런 샤오미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좋은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을 다녀와서 중국 그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극찬을 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하여간 그 올해 가격이나 경쟁이 심화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어서 자동차 부분의 수익성을 얻는 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네. 샤오미 뭐 SU7이 모델이 중국에서 지금 출시가 돼서 인기가 뭐 상당히 폭발적이다 그런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상황이 좀 그래요. 근데 중국은 또 그 정부 차원에서 되게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주고 있어요. 전기차 산업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현대차가 이제 그 상승하고 좋은 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울산항을 수출 거점으로 해서 그 수출 진흥 정책을 많이 폈는데 지금 BYD의 그 본사가 션전에 있는데 심천시가 본격적으로 우리도 그 자동차 수출의 그 전진 기지가 되겠다 그렇게 공표를 해서 그런 그 인프라나 그런 해상 물량을 다루는데 자동차는 이제 그 따로 그 컨테이너가 따로 있잖아요. 되게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 지방 정부들도 나서서 이 수출 기지로.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일본하고 그 독일을 제끼고 수출 기준으로 자동차는 이제 1위로 부상을 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아직까지 중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설비의 대부분은 그 조인벤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도 옛날에 조인벤처가 있었고 도요타, 뭐 폭스바겐, GM 이제 그 물량이 많고 테슬라도 상해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물량도 있지만 로컬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을 해서 이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큰 그 변화고 시장의 가장 큰 이제 변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현재 이제 PER 수준을 좀 비교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월등히 도요타가 제일 위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 밸류에이션들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그 현대차. 금융주랑 현대차주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좋잖아요. 그렇죠. 밸류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밸류업으로 인한 상승이라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가 그 주주를 위해서 그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해서 네. 주가가 그동안 그렇게 저평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현대차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5배 좀 넘는 수준이니까. 근데 전통 자동차 회사들, 도요타가 세계에서 1위 하는 자동차 회사 아니에요. 1,000만 대 넘게 생산을 네. 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옌저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여기가 잘해서 상당히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경신하고 있고 금년에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한 70-80%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퍼가 한 10배. 근데 원래 자동차 산업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익 예측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 엄청나게 디스카운트가 항상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도요타가 하여간 10배 정도. 이제 나머지 그 독일에서 뭐 제일 벤츠도 만들고 BMW도 만들지만 이제 volkswagen, VW 모델하고 이제 아우디 뭐 이런 걸 만드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한 4배. 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이게 어떻게 보면 크라이슬러, 피아트 이러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연합 그 합쳐진 그런 상장사인데 여기는 퍼가 5배. 그래갖고 이게 이제 시장이 5년, 10년 후에 전기차로 결국 이제 전기차로 지금 이제 차값이 떨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좀 전기차 가격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데 네. 그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내연 기관들이 몇백만 대의 설비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인력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부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어빌리티를 어떻게 이 회사들 왜냐하면 제대로 전기차를 하려면 전용 플랫폼이 따로 있고 생산 라인을 따로 구축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국내에서 새로 그 전용 라인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동안 하여간 이 회사의 그 이익을 많이 내주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이 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뭐 이제 테슬라한테는 밸류에이션 상 지금은 AI 이런 게 아직 그 본격화돼서 이익 기여를 못 하니까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좀 테슬라가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도 주가가 금년에 한 33% 하락했어도 기업이익이 지난 한 1분기 한 3달 동안 또 기업이익도 한 2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금년 이익 추정 기준으로 한 50배가 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껴서 계속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산을.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아담 조나스 네. 이 친구 되게 똑똑한데 주가는 거의 항상 거의 거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바로 그 테슬라가 299달러까지인가 갔었어요. 네. 작년 여름에. 근데 그 다음에 한 2달 후에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테슬라 목표 주가는 이제 400달러로 해갖고 그때 시장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2030년까지 이익 추정을 하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하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빨간 박스에 포함이 된 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테슬라의 사업 부분의 밸류예요. 네. 전기차 부분의 밸류가 102달러, 에너지 부분이 48달러. 그러니까 요즘 그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가 요즘 되게 잘 되잖아요. 네. 테슬라가 성장성도 높고 이익도 내고 그다음에 보험. 테슬라가 보험도 하니까 이게 9달러.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한 160달러쯤 됩니다. 근데 그 당시보다는 최근에 전기차의 경쟁 상황이 심해져서 전기차 부분의 밸류는 좀 떨어졌을 거예요, 되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 슈퍼차징 인프라가 거의 독보적인 걸 아니까 다른 회사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3자 배터리 라이센싱 한 거 밸류가 41달러. 근데 이걸 다 합쳐도 200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200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가의 당장은 주가의 상한선, 캡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 5번, 6번은 이제 테슬라가 열심히 하고 최고의 인력을 엄청 갖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노력을 하지만 당장은 가시화가 안 되는 SaaS 그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 밸류가 119달러.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로봇 택시 밸류가 81달러. 그래서 한 200달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밸류고 미래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보면 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전문가가 뭐 몇백 명이에요, 되게. 비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이것의 밸류가 200달러인데 이게 손에 우리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밸류를 지금 안 주고. 왜냐면 주가라는 게 약간 비관적으로 돌 때는 또 미래된 거에 대해서 별로 그 인정은 안 해줍니다. 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의 밸류가 지금 당장은 160달러에다가 라이선싱 배터리 하는 게 한 40달러니까
달러.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가치와 내가 그 미래에 보이는 가치가 언젠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다, 나는 현재만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도출된 그 주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께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냉정하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극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아침과 또 낮 기온차가 클 때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